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177페이지 이번에 분리과세 사항 있죠? 여기 어떤 건지 이제 펴놓고 제 설명을 쭉 듣습니다. 안경을 쓰면 이게 마스크 같은 게 이게 꽉 안 돼가지고 이 기미 소리여가지고 이게 안경 쓰는 사람은 이게 좀 안 좋네. 그래서 갑자기 기미 소리네.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 쭉 듣고 교재 이따 볼게요, 같이. 먼저 우리 토지용 구분할 때 공부는 분리대상 토지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별도 합산대상 토지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종합합산대상 토지를 공부하는데 왜 그러냐?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되니까요? 종합합산대상 토지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분리대상 토지부터 보시면 여기 보세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어떻게 나눠지냐? 아까 저율분리대상과 저율분리대상 토지와 고율분리대상 토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저율분리대상 토지는 또 세율에 따라 세분화돼서요. 0.07% 저율분리대상 토지하고 0.2% 저율분리대상 토지가 있고 여기서 고율분리는 4% 고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는 먼저요. 007% 저율분리대상 토지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농지, 그 다음에 목장용지, 그 다음에 예외적인 임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0.2%, 빵 2%, 0.2% 저율분리대상 토지는 어떤 게 있냐면 공장, 그 다음에 염전,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대충 추려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교재 보면 엄청 많은데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그 다음에 자, 무슨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그 다음에 무슨 공사 소유 토지요. 자, 한번 보세요. 이게 뭐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갓산정공사, 공항공사, 무슨 공사 있잖아요. 그런 공사 소유 토지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엄청 많이 있지만 등등 이런 것들이 0.2% 저율분리대상 토지예요. 공장용지와 함께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는 고급 오락장용 토지하고 골프장용 토지 같은 것들이 4%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분리대상 토지는 세율을 통해서 먼저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 007빵 게임 있잖아요. 007빵 하면 양쪽에 있는 사람, 이거 있죠? 그거예요. 보세요. 007빵이 쏘니까 어떻게 돼? 4 죽는다 그런 얘기죠. 어떤 수강생분이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4%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그 죽을 사자입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율을 통해서 외웁니다. 분리대상 토지는 세율을 통해서 세분화해서 007, 빵이 4, 비례세율 이렇게 비례세율도 자 왜냐면 농지다 그러면 10억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다 007%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하니까요. 그래서 다 같이 어떻게 외우냐? 007, 빵이 4, 비례세율입니다. 007% 어떤 게 있냐?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입니다. 안 외우고 못 배워요. 이거 계속 이제 계속 반복할 거니까. 빵 2% 어떤 게 있냐?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등이 있습니다. 4%는 사실성시산 토지니까 고급락장, 골프장 토지, 4%고요. 그래서 세율을 통해서 세분화해야 되는데 시험에서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여기 보세요. 다음 중 분리대상 토지 표준 세율이 다른 하나는 그래가지고 007% 저율분리대상 토지를 쫙 깔아놓고 염전 집어넣고 물어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율을 통해서 세분화해서 알아둡니다. 007, 빵이 4, 비례세율 이렇게. 자, 그럴 때 이제 농지부터 있죠. 007% 저율분리대상 토지, 농지 목장이며 이런 순서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요, 농지부터 한번 볼게요. 자, 재산세에서 농지는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 농지는 3개 지목이에요. 그 논밭과수원이요. 즉 전답과수원, 논밭과수원. 자, 3개 지목인데요. 3개 지목인데 자, 재산세 농지는 취득세 농지는 논밭과수원, 목장용지까지고 예, 재산세에서 농지는 전답과수원 3개 지목입니다. 자, 이 농지는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개인이 소유하는 자격농지하고 그 다음에 개인 소유 자격농지하고 그 다음에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로 나눠져요.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토지 유형이 달라지는데 자, 그랬을 때 먼저 개인 소유 농지는 있죠. 자격 농지는 토지용 문제 풀 때 아까 뭘 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까 농지는 토지용 문제 풀 때 뭘 보라고 그랬습니까? 위치 면적 중에서 뭘 봐요? 위치. 있을 곳에 있느냐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여러분들? 있을 곳에 있느냐, 위치를 봅니다. 그럼 보세요. 개인 소유 자격 농지가요. 이게
군 읍면지역이 있어요. 군 읍면지역. 여러분 군 읍면지역은요. 그냥 깡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저런 지방 같은데 시골 그러니까 수도권의 읍지역은 수도권의 읍지역은 그래도 번화한데 저런 시골 같은 데 가서 군 읍면지역 가보세요. 가보면 상업지역이요. 상업지역이라고 그래봤자 저런데 시골 지역 같은 데 가서 그 상업지역이라고 그랬자 읍 가보세요. 상업지역 조금 걸어가면요. 상업지역 끝이에요. 그리고 주거지역이 있는데 뭐 집들 띄엄띄엄 있고 요즘은 뭐 아파트도 좀 있긴 있는데 그냥 나홀로 아파트 같은 거 이렇게 동그러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은 허벌판이지 뭐 아니면 산이거나 밭이거나 논이거나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골 군 읍면지역 여기는 깡촌이니까요. 뭐든 다 있어도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위치 기준은 무조건 만족시켜. 그래서 농지든 목장이든 공장이든 앞으로 군 읍면지역에 뭐가 있다 그러면 있을 곳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군 읍면지역. 있을 곳에 있으니까 개인소유 장농지 토종지 풀 때 위치만 보니까 있을 곳에 있으니까 있을 곳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분리. 절분리상 토지고. 자, 시지역이요. 특별시 광역시 일반 시지역에 자, 이게 도시지역 밖에 있어요. 도시지역 밖에 있어요. 그러면 시지역에 도시지역 밖에 있다 그러면 도시지역 밖은 있을 곳에 있다고 봐요. 있을 곳에 있으니까 뭐가 돼요? 분리. 자, 시지역에 도시지역 내에 있어요. 근데 도시지역 내라도 여러분 보세요. 도시지역 내에 있는데 도시지역 내라도 보세요. 개발 제한 도시지역 내에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있을 곳에 있지 않으니까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같은데 만약에 보세요. 도시지역 내에 같으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있다고 쳐요. 자,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 데 있어요. 도시지역 내에. 그러면 있을 곳에 있는 거예요? 있을 곳에 있지 않으니까 뭐가 됩니까? 농지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거고. 만약에 자 도시지역 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 같은 데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는 있을 곳에 있는 거잖아요. 자 도시지역 내로 개발제한 녹지지역은 농지가 있을 곳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데는. 그러니까 뭐가 된다? 있을 곳에 있으면 뭐가 된다? 분리. 이렇게 옵니다. 자 그래서 개인 소유 장농지는 토지용지 풀 때 위치를 보는데 딱 봐가지고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군읍 면적 같은 깡촌에 있거나 그 다음에 도시적 밖에 있으면 분리고 도시적 내에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같은 데 있다. 있을 곳에 있는 거죠? 뭐가 돼? 분리. 근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 데 농지가 있으면 있을 곳에 있지 않죠? 뭐가 된다? 종합합산. 이렇게요.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있을 곳에 있으면 뭐가 된다? 종합이요. 자, 이렇게 외웁니다. 그거 잘 이해하시면서.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있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농지를 갖고 있어요. 그럼 농사 짓는 게 주업이에요? 아니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인이나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다 종합합산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법인 및 단체 농지가 법에 열거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요거는 제가 말로 할게요. 그냥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나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나 매립간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현대 아산에서 서산 간척지 매립간척하고 직접 경작하는 농지, 또 사회복지 사업자, 음성 꽃동네 같은 데서 농지를 소유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식탁에 올릴 때 자가 소비용에 사용하는 농지가 있어요. 자, 사회복지 사업자가 자가 소비용에 사용하는 농지. 그 다음에 한국농촌공사가 농가에 보급하게 소유하는 농지.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열거가 돼 있어요. 오늘은 다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달달 못 해도 돼요. 그냥 대충 이해하면서 한번 봅니다. 그래서 머리글자를 따서 종, 농, 매, 사, 농인데요. 종중 소유 농지, 농업법인 소유하는 농지, 농사짓는 게 주업이죠. 농업법인. 매립간척한 법인 직접 경작하는 농지, 사회복지사업자가 자가 소비용에 사용하는 농지, 한국농촌공사 소유하는 이런 것들은 뭐가 되냐면 분리 대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에 열거되어 있는 이런 경우만 분리 대상이 되고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 원칙 뭐가 되고 종합합산 대상이 됩니다. 교재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177페이지 1번에 보니까 저일분리상 007% 저일분리상 토지 농지목장 예정이 임야인데 양가를 1번에 경작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과세기준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 요겁니다.
근데 농사 안 짓고 있으면 과세균련제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농지가 아니니까 뭐가 돼요?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농사 짓고 있어야 되고 실제 영농에 개인 소유 농지. 동그라미 2번 1번 비출이고 2번 다만 특별시, 광역시, 군지역 제외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지역, 읍면지역 제외하고 그래서 줄여서 그냥 시지역에 도시지역의 농지는 밑줄입니다. 개발지원구역과 녹지지역 그 아랫줄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밑줄짝이야. 그러니까 도시지역 내 농지는 개발지원구역과 녹지지역 내 농지에 한정해서 조혈분리 대상이 돼요. 그 말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 내 있는 농지는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위치를 보고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있으면 분리고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면서. 자 넘어갑니다. 178페이지 보니까 핵심 정리를 봅니다. 그래서 핵심 정리 별표시 하시고 보시니까 농지역, 농지 봅니다. 군 읍면지역 같은 데 있으면 있을 곳에 있으니까 뭐가 돼요? 분리. 도시역 밖에 있으면 도시역 내라도 도시역 밖에 있으면 뭐가 돼요? 분리. 도시역 내 개발지원구역 녹지지역 같은 데 있으면 있을 곳에 있으니까 분리. 표를 보는 거 보세요. 근데 도시역 내 개발지원구역 녹지지역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 데 있으면 있을 곳에 있지 않으니까 뭐가 된다? 종합. 합산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위치를 보고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뭐? 종합.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농지는 달라지는데 자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를 봅니다. 원칙은 뭐라고요? 종합이에요. 그렇죠? 자 무슨 일반적인 여러분 회사, 일반적인 농사 짓는 게 주업인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나 단체가 소유하는 농지는 다 종합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다음에 열거된 농지 한해서 분리과세한다는 거 밑줄이고 어떤 경우에 열거된 것이 예외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느냐? 농지법에 따른 자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밑줄. 자세한 내용은 뭐 모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목만 기억합니다. 니은번 첫 번째 줄 끝에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게 소유하는 농지 밑줄이요. 디귿번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에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농지 밑줄이요. 자, 그래서 음성 꽃동네에서 농지 소유하고 있는데 농사지어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식탁에 올릴 때. 그 다음에 리을번 법인이 매립간척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련제 실제 영농에 사용을 하고 있는 해당 법인 소유 농지. 매립간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요. 그 다음에 미음번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밑줄입니다. 1990년 5월 30일 이전에 취득해서 소유하는 것이 하나여서 그런데요. 시험에서 1990년 5월 30일 이걸 숫자를 바꿔서 나오지는 않아요. 단서로 이렇게 그냥 장식용으로 나오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순서는 바뀌어 있지만 우리 어떻게 외운다고요? 예외적으로 분리상이 되는 법인 및 단지 소유농지 종농, 매사농 이렇게 외웁니다. 종농, 매사농. 얘네들만 분리가 됩니다. 기출 체크 한번 볼게요. 법인이 소유한 농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1번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게 소유하는 농지 맞죠? 종농, 매사농에서 농. 그 다음에 2번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종이죠? 3번 농산물 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요. 농산물 가공을 주업으로 하면 농사 짓는 게 주업이에요? 쌀 과자 만드는 법인이면 농사 짓는 게 주업이 아니라 쌀 사다가 과자 만드는 게 주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농산물 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소유하는 농지는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이 됩니다. 종농 매사농에 속하지 않으면 다 뭐가 돼요?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종합. 이건 3번은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4번 사회복지법인이 자가 소비용으로 사용하는 농지 종농 매사농에서 4. 5번 매립간척한 법인 직접 경작하는 농지 종농 매사농에 속해 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지용을 구분합니다. 양가로 3번 목장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그거를 안 써놨네요. 177페이지 다시 가셔가지고 앞으로 한 장 가셔가지고 양가로 1번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 그 제목 옆에다가 뭐라고 해놓냐면 위치요. 위치. 예, 개인 소유 장농지는 토지용 문제 풀 때 뭘 본다고요? 위치. 있을 곳에 있느냐. 이걸 봅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양가로 3번 179페이지 목장용지 양가로 3번 목장용지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위치 플러스 면적이요. 위치 플러스 면적. 목장은 있을 곳에 있느냐 기준면적이 있느냐 다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179페이지 양가로 3번 목장용지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위치 플러스 면적. 위치 면적 다 따집니다. 자, 그럴 때 본문 한번 볼게요. 개인 또는 법인이 농지는 개인 소유
자격농지와 법인 및 단체의 소유 농지로 목장은 개인이 소유하는 축산업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지역구역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 농지요. 있을 곳에 있는 건가요? 목장이 도시역 내라도 요걸 얘기를 안 했구나.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목장은요. 여기 봅니다. 목장은 여기 봅니다. 목장은 토지용 문제 풀 때 위치 면적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있을 곳에 있느냐 기준 면적이 있느냐. 그럴 때 목장은 위치를 보는 것은 개인 소유 농지하고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목장은 위치를 보는 건 개인 소유 농지와 똑같아요. 목장이 군 음면적이 있어요. 깡촌 있을 곳에 있다고 그랬죠. 뭐든지. 그 다음에 도시역 밖에 있어요. 있을 곳에 있다고 봅니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어요. 있을 곳에 있지 않죠. 근데 있을 곳에 있지 않으니까 종합이 되는 거고. 있을 곳에, 근데 도시역 내라도 개발지역, 녹지지역이 있으면 있을 곳에 있다고 보고요. 농지하고 똑같아요. 위치는 농지와 같다. 농지하고 같아요. 자, 농지와 같고, 위치를 보는 것은. 근데 농지와 같아요. 근데 면적을 따져봐야죠. 그럼 보세요. 목장은 있을 곳에 있다는 전자에서 기준 면적 이내면 불리지만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이 뭐가 돼요? 종합합산 대상이 됩니다. 자,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보고서 한번 봅니다. 다시 보세요.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역 안에 개발장구역 녹지지역이면 농지하고 똑같아요. 있을 곳에 있죠? 그리고 도시역 바뀌면 있을 곳에 있죠? 로서 과세기준이 속한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해서 계산한 기준 면적 이내 목장 용지. 그러니까 길게 돼 있지만 목장이 있을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분리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핵심 정리 표에다가 여러분이 또 별표시하시고 봅니다. 목장이요. 군 지역이나 도시역 밖에 있어요. 자, 있을 곳에 있는 거죠? 깡촌이고 도시역 바뀌니까. 그리고 기준 면적 이내면 풀린데 이런 데 있어도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이 하여튼 앞 동네 뭐라고 돼 있던 뒷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왔다. 볼 것이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그 다음에 도시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지역은 있을 곳에 있다고 보죠. 그래서 기준 면적 이내면 분리, 초과 면적은 볼 것이 종합이고 앞 동네 뭐라고 돼 있던. 자, 목장이 도시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어요. 그럼 있을 곳에 있지 않죠? 그러니까 볼 것이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토지 문제 푸는 거예요. 목장이 있을 곳에 있고 기준적이면 풀리지만 있을 곳에 있지 않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 있어. 그러면 종합이고 있을 곳에 있어도 기준면적으로 초과한 면적 나왔다. 뒷동네 무조건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자, 이해하면 쉬운데 이거 임야 봅니다. 4번 양가로 4번 임야입니다. 179페이지 맨 아래 임야. 임야는 원칙 밑줄입니다. 종합합산이에요. 여러분 개인이나 법인이 시골에 임야 갖고 있다 그럼 뭐로 가세요? 종합합산. 근데 예외적으로 밑줄입니다. 산림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다음에 열거된 임야에 한해서만 분리대상이 됩니다. 어떤 것들이 분리대상 임야로 열거되어 있느냐? 180페이지 넘어가면 조그만 글씨로 됐다시 하는데요. 시험에서는 치사하게 있잖아요. 여기서 막 뽑아서 깔아놔요. 지문에. 그리고 토종을 물어봐요. 아 진짜 세법 문항수 많지도 않은데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외우고 어떻게 달달 외워요 우리가. 자 찍어서 제가 알려드린 방식으로 외웁니다. 기억본 보면요. 주로 임야는 보시면 임야를 잠깐 보세요. 임야는 주로 어떤 것들이냐면 임야는 주로 어떤 것들이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임야는 원칙은 제가 금방 얘기했죠. 종합합산이에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흔히 개인, 법인 소유 임야는 이게 종합합산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임야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하고 종중소유 임야. 아까 종중소유 농지도 뭐였어요? 종농매산농. 종중이 소유하는 종중소유 농지도 뭐였습니까? 절분리였잖아요. 근데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도 뭐가 된다? 분리대상입니다. 또 그리고 산림보호 육성 등을 위한 일정한 공익목적의 임야가 분리대상인데 얘가 규칙성이 있어요. 이제 보면은 공익목적 임야는 어떤 거 있냐면 무슨 법 나오고 있죠? 무슨 법에 의한 무슨 지구 구역 내 무슨 법에 의한 지구나 무슨 구역 내에 있는 임야들이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가 이게 이제 전리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규칙성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기역본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의 동그라미요. 특수산림사업 지구, 지구의 동그라미요. 무슨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임야가 분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줄 기역본에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법의 동그라미, 특수산림사업 지구, 지구의 동그라미요. 지정된 임야와 밑줄입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 안에 있는 임야 밑줄이요. 임야로서 산림경영의 계획에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이렇게 해서 자, 보존산지 안에 임야,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있는 임야와 함께 요 풀립니다. 밑줄. 그리고 나머지는 됐고요. 동그라미 니은번 문화재보호법 법의 동그라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안에 임야 구역의 동그라미요. 디귿번 자연공원법 법의 동그라미 지정된 공원전 환경지구 안에 임야 지구의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리을번 나왔네요. 종중이 수여하는 임야 밑줄이요. 그리고 미음번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의 동그라미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구역의 동그라미요. 비읍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의 동그라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자 구역의 동그라미요.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임야도 분리과세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맨날요. 시읍번부터 티읍번까지는 하나도 너무 많으니까 다 읽기 귀찮아가지고 제가 이거 주로 어떤 것들이냐면 법 나오고 다 구역 내 임야들이에요. 대부분. 근데 지읍번 같은 것은 조금 예외예요. 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임야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건너뛰다가 법 나오고 다 지구 구역 내 임야인데 섭섭해가지고 티읍번을 꼭 읽었었어요. 밑줄이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안의 임야 밑줄이요. 법 나왔죠? 상수원 보호구역, 법의 동그라미, 구역의 동그라미요. 자, 이렇게 주로 공익목적 임야들은 무슨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 임야들이 대부분 여기에 분리 대상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 임야는 분리과세 대상 임야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흔히 개인이나 법인이 수여하는 임야는 뭐라고요? 예? 종합합산이고. 여러분이 어디 시골에 임야 갖고 있으면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해가지고 종합합산이고. 종중소 임야와 함께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얘네들만 뭐가 된다? 분리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제 빵2%. 007% 절비상 토지 다 봤어요. 이제 농지 목장 임야를 다 봤고 이제 빵2% 절비상 토지 공장 용지부터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필기하실 분들은 사진으로 금방 찍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거기 표에 다 있었고 제 핵심 요약 정리 다운받으시면 다 표가 아까 교재에 있었던 표가 비슷한 표가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사진을 찍으신 분들 찍으시고 없으면 다 지우고 또 공장 용지부터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 또 교재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 없습니까? 그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찍은 거야? 아, 지금 바로 찍었네? 내 얼굴까지 나온 것 같은데? 아, 진짜 사인을 주지. 그랬으면 내가 딱 이러고 있을걸. 아, 진짜. 아, 그래. 어설프게 사진 찍히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내가. 막 이렇게 수강생들이 막 찍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탁 하면 뭐 눈, 탁 뭐 이러고 막 눈 위로 떠져 있고 막 눈 감고 막 이러잖아요. 나 이런 거 이렇게 찍혀 있는 거 누군가의 그 저기에 그런 식으로 저장된 거기에 그런 식으로 찍혀 있다는 건 이거 제일 찝찝해. 그래가지고 항상 누가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항상 포즈를 딱 취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듯 하면서 은근히 이렇게 하면서 그럼 좋잖아요, 여러분들. 아, 진짜. 그래서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 지우고 공장 용지 있잖아요. 007% 다 받고 이제 빵2% 공장 용지부터 여기를 지우고 설명을 한번 쭉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토지용 구분이 어려운 건데 대충 뭐 알겠죠? 대충 어떻게 푸는지 이제 이렇게 했다가 이제 다음에 이제 5, 6월 달에 또 요약집으로 압축해가지고 또 보고 이렇게 하면 이제 골라리 토지용 구분 이제 그렇게 연습 몇 번 하면은 문제 풀고 그러면 다 돼요. 자, 그러면 공장 용지를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장 용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교재 같이 볼게요. 공장은 토지용 구분 문제 풀 때 뭘 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위치, 면적 다 본다고 그랬죠? 있을 곳에 있는지. 아, 공장이 주거적, 상업적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면적도 따지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냥 넓은 나대지 잡종지에다가 공장은 요만큼만 해놓고 이게 공장이니까 자 끝도 보이지 않는 저 땅은 다 공장 용지 이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위치 면적을 다 봅니다. 그럴 때 공장은 토지용 문제 풀 때 한번 볼게요. 위치 면적을 보는데 공장이 군 읍면지역에 있어요. 깡촌이니까 뭐든 다 있어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공장은 위치만 보는 게 아니라 면적도 따져야 되잖아요.
군 읍면적이 있고 기준면적 이내일 때 있을 곳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이면 뭐가 돼? 이렇게 토지용 문제 푸는 거니까 문제 나왔을 때도 있을 곳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 분리. 그 다음에 공장이 시지역, 특별시, 광역시, 일반 시지역 포함한 시지역에 있어요. 군 읍면적 제외하고 시지역에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요.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있을 곳에 있다고 봐요. 도시지역 밖은.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 분리가 됩니다. 공장이 도시지역 내에 보세요 여러분. 도시지역 내에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어요.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으면 있을 곳에 있는 건가요? 예? 공장 지으라는 데잖아요. 산업단지 공업지역은 있을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있을 곳에 있고 기준면적 따져봐야죠. 이내입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분리. 공장이 시지역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 지역에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공장이 시지역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 지역 그러면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에 있어요. 공장 이런 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자,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 지역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그러면 자 뭐가 됩니까 여러분? 예? 기준면적 이내는 뭐예요? 있을 곳에 있지 않으니까 무조건 뭐가 됩냐? 자, 근데 여기를 주의해야 돼요. 요거를 주의해야 되고 맨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맨날 속아 넘어가요. 자, 보세요. 공장이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일 때는요. 여기를 보세요. 이거 봐야 되는데 공장이 이런 데 있으면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의 공장이 있을 때는 공장용 건축물로 보지 않고요. 일반 건축물로 봐요. 그러면 일반 건축물로 보니까 일반 건축물이 기준면적 이내이다. 아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일반 건축물이 기준면적 이내면 아까 뭐라고 가서 했어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가서 했잖아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공장은 어느 곳에 있든 앞동네 어디에 있든 좌우지간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주거적 상업지역에 있든 산업단지에 있든 도시적 밖에 있든 군읍면적에 있든 어디에 있든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이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그랬잖아요 아까 토지용 문제 풀 때 앞동네 뭐라고 돼 있든 뒷동네 나중에 보면 알아요. 이제 제가 문제 풀다 보면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볼 것이 뭐가 된다? 종합합산이에요. 그래서 볼 것 종합합산입니다. 그러면 공장은 특이하게도 이렇게 분리대상도 되고 종합도 되고 모두 돼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장이 어느 때 별도 합산 대상이 된다고요?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데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뭐가 된다고요? 별도 합산 대상이 된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불꽃이 종합이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180페이지 공장 양가로 1번 공장 용지에다가 땡땡 해놓고 위치 플러스 면적이요. 공장은 토지용 문제 풀 때 위치 면적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장 용지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위치 플러스 면적. 동그라미 1번 봅니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 1년제 건축계획이 경과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된 경우 제외하고 로서 기준 면적, 공장의 입지 면적 범위의 토지로서 다음의 지역에 소지하는 공장 용지 그래서요. 공장이 읍면지역, 군읍면지역이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있을 곳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있을 곳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 분리 대상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체크하시고 여러분들이 공장 자 이런 데 있고 기준면적 이내일 때는 그러니까 세 번째 줄 공장이 공장 건축물의 속토지 세 번째 줄 끝에 공장의 입지면적 범위 밑줄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밑줄이야. 있을 곳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가 된다? 분리. 근데 181페이지 맨 꼭대기로 넘어갑니다. 앞동네 어디 있든 좌우지간 공장의 입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볼 것이 뭐가 된다? 종합합산 밑줄이야. 핵심 정리에 별 표시합니다. 공장 한번 볼게요. 자, 공장이 군 읍면지역 깡촌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면적 이내니까 맨 위에 뭐가 됩니까? 분리. 공장이 군 읍면적이 있어도 공장 입주면적을 초과했다. 아이고 볼 거 없네. 뭐가 됩니까? 종합. 공장이 시지역의 산업단지랑 공업지역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뭐가 돼? 분리. 초과 면적은 볼 거 없이 앞동네 뭐라고 있든 뭐가 돼? 종합. 공장이 시지역의 산업단지랑 공업지역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일 때는 뭐가 된다고요?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거 별 표시합니다. 거기에 주의해서 별도가 되고
공장이 시지역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으면 공장용 건축물의 속도를 보지 않고 일반 건축물의 속도를 봐서 기준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더라도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다. 그럼 볼 곳이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대상이 됩니다. 토지공제 풀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개발 상업용 등으로 소유하는 토지 그래가지고요. 이제 엄청나게 많은 토지가 나오는데 1번입니다. 국가 및 지자체 지원을 위한 특정 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법령이 정하는 토지요. 밑줄입니다. 대충 보니까 그럴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뭔가 공익적 목적으로 쓰니까 빵 2% 공장 용지와 함께 빵 2% 조율분리입니다. 2번 에너지 자원의 공급 및 방송, 통신, 교통 기반시설용 토지. 3번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 사업용 토지. 4번 지역경제 발전 공익성의 정도를 고려해서 분리생활을 타당한 토지.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대충 보니까 그런 냄새가 나죠? 예. 그래서 한번 이해하면서 눈에 익혀두고 공익 목적이 왠지. 그리고 이제 심화에 나오는 주요 개발 사업용 토지 등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1번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토지. 공사 동그라미야. 거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잖아. 하이라이트 표시되어 있는데 무슨 공사 소유토지가 빵 2% 절뷰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2번 밑줄입니다. 181페이지 맨 아래. 과세기준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도 포함이에요. 다만 염전 사용을 폐지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하고 그 염전에도 동그라미 하시고요. 염전 빵 2% 전류입니다.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그랬잖아요. 제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3번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목적 밑줄이에요. 부동산 투자회사가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토지 밑줄입니다. 그 다음에 심화에 보니까 주로 무슨 공사 소유 토지가 쫙 나와요. 한국 뭐 토지주택공사 무슨 공사 많은 것도 있지만 뭐 주로 그런 것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그 심화에서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왔었는데 밑줄이요. 국가나 지자체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을 제한하는 공장 군의 토지는 왠지 공익적 목적이죠? 빵 2% 절분입니다. 그 외에 이제 동그라미 4번부터 보면 한국농어촌공사 소유토지, 5번 수자원공사 소유토지, 뭐 아닌 것들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 뭐 그런 것들이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러분들. 넘어가요. 쭉 어디로 넘어가시면 뭐 갓산 아니구나. 넘어가기 전에 잠깐 183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 찾아보세요. 2번에서 동그라미 4번이요. 183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자, 여객자동차 운수 어쩌고저쩌고 두 번째 줄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물류 터미널용 토지 밑줄이요.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나왔네요. 네. 그리고 또 무슨 공사 소유 토지 등이 엄청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자리 주로 그렇습니다. 184, 185페이지까지 엄청 많이 나와서 이런 걸 어떻게 다 외워요? 근데 시험에서는 치사하게 몇 가지 뽑아서 나와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찍은 것 중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별로 없었어요. 공장, 그 다음에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토지 등등 있고 아까 뭐 국방상 어쩌고 저쩌고 뭐 처분이 제한된 공장군의 토지 어쩌고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딱 그런 것들은 공익 목적의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빵 2% 절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빵 2% 절분상 토지 공장 용지와 함께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각종 공사 소유 토지 등이 있었고 공장은 위치 면적 따져서 이렇게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공장이 시지역에 도시지역 내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있고 기준면적 이내일 때는 일반 건축물의 속 토지로 봐서 기준면적일 때 뭐가 된다는 거? 별도 되는 거예요. 이것만 좀 주의하면 나머지는 이살 곳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분리, 초과면 종합합산 이겁니다. 자, 그럼 됐고 187페이지 3번 고일분리상 토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리상 토지 007% 농지목장입니다. 빵 2% 공장, 4% 이제 볼 차례입니다. 사실성재산 토지인데요. 자, 고일분리상 토지는 4% 고일분리인데 어떤 게 고일분리상 토지냐? 골프장, 고불악시장 토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제목만 알면 돼요. 골프장, 고불악시장 토지가 표현적 골프장 토지나 고불악시장 토지가 뭐가 된다? 고일분리요. 밑줄이요. 제목만 아시면 돼요. 4% 고일분리상 토지는 얘는 고불악장, 골프장 토지고요. 그 다음에 188페이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보겠습니다. 별도 합산 토지. 자, 그래서 이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제가 이제 먼저 설명을 쭉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별도 합산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요건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분리대상 토지는 다 봤어요. 007방에서. 이제 별도 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별도 합산.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어떤 것들이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하느냐, 토지원 구분할 때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이런 거예요. 먼저 보세요.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요.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아까 별도 합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아까 어디 있느냐 위치는 안 본다고 그랬어요. 얘는 시골이든 도시든 도시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어디나 다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얘는 뭐만 본다고요? 면적만 따집니다. 면적만. 토지공지 풀 때 면적만 봐요. 그래서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한번 보세요. 얘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일 때는 얘는 위치를 안 보니까 기준 면적 이내면 뭐가 돼요? 자, 기준 면적 이내이면 얘는 뭐가 됩니까? 별도 합산입니다. 근데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 그러면 볼 것이 뭐가 됩니까? 앞 동네 뭐라고 됐다.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왔다.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아유, 그렇잖아요. 그냥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왔다. 뭐가 됩니까? 볼 것 없이 종합합산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기준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기준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이 기준 면적은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요.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 지역에 따른 적용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세요. 용도 지역에 따른 용도 지역별 적용 비율이라는 거 있어요. 그것을 곱해서 구합니다. 적용 비율을. 그래서 적용 비율을 곱해서 구하는데 어떤 건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어떤 상가가 있어요. 상가가 있는데 상가 건축물이 있는데 이 상가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200제곱미터예요. 전체가 1000제곱미터입니다. 전체가 10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요때 별도 합산 대상 면적은 몇 제곱미터고 종합 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분리 대상 면적은 몇 제곱미터냐. 자, 상가가 상업지역에 있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상업지역의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비율은 3배예요.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비율이라는 게 공업지역은 4배,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3배 이렇게 해서 표가 쫙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일일이 외울 수는 없고 그냥 혹시 모르니까 상업지역의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비율은 3배입니다. 자, 그러면 별도 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예요? 여기서 별도 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예요? 자, 건축물 별도 합산 면적, 기준 면적 이내일 때 별도라며요. 그 기준 면적 어떻게 계산해?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비율을 곱해서 바닥 면적 200에다가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비율을 곱하니까 2, 3은 6. 600제곱미터는 기준 면적 이내가 되고 나머지가 초과 면적이잖아요. 그러면 기준 면적 이내 600제곱미터는 2, 3은 6. 600제곱미터는 기준 면적 이내니까 별도 합산이고 종합 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예요? 산수잖아요. 선에서 기준 면적 600을 뺀 나머지가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이니까 몇 제곱미터? 400제곱미터가 종합합산 면적이 되고 분리대상 토지 면적은 해당 사항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별도 합산 토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면 별도 초과면 면적은 뭐가 된다? 종합합산. 그 기준 면적 어떻게 계산하냐?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비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시험에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비율은 조건에 주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2, 3은 6. 600제곱미터는 기준 면적 이내니까 별도. 전체 1000에서 600 뺀 나머지가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이니까 종합합산 면적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토지원 구분합니다. 자, 또 해요. 나중에 또 계속 할 겁니다. 여기를 보세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의제, 보는 토지가 있어요. 의제하는 토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의제하는 토지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교재 보면은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치사하게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의제하는 토지 있잖아요. 이걸 시험에서는 뒤에 보면 빽빽히 그냥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뽑아서 막 깔아놔요. 아, 진짜 세법 문항수 많지도 않은데 문제들 왜 그렇게 출제하는지 진짜.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도 이제 이따가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 대충 규칙성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면 되게 이런 것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의제 봐가지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하는 토지가 있는데
자, 일반건축 앱속 토지를 봐서 별도 합산 과세하는 토지들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보세요. 제가 맨날 옛날부터 예를 그 중에서 많은 것들 중에 몇 가지만 뽑아서 예를 들었는데 제가 뽑아서 예를 든 것들이 다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희한한 것 같아요.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것 중에 왠지 좀 뽑아서 예를 들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근데 그 출제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사람은 비슷해요. 아유, 사람 감정은, 마음은 전 세계 어디나 똑같아요. 제가 어제 어떤 한국은 처음이인가?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제가 작업하다가 잠깐 어떻게 그 우연히 TV를 잠깐 봤는데 거기 한국은 처음이인가? 거기서 뭐 그 벨기에 애들 세 명이 오고 저 조카의 그 한국에 있는 애 그 조카에서 그 어린애가 4살짜리인가요? 걔 왔더라고. 우리나라 나이로 한 5살 되겠죠. 왔는데 그것도 그 알베르토인가 누군가가 또 그 아들 레온가 누군가 해가지고 한 7살 하고 5살하고 그래 보니까 걔들 보니까 그 처음에는 쭈삣쭈삣하더니 얘네들 모르는 애들끼리 처음 만나니까 쭈삣쭈삣하더니 국적이 틀리잖아요. 근데 쭈삣쭈삣하더니 금방 애들 놀이방 가더니 금방 친해져가지고 형형 그러면 따라다니고 얘가 좀 큰 애가 뭐 하는 거 똑같이 따라다니고 한국 어린이들하고 똑같아요. 어디나 전 세계 뭐 애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 똑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것 중에서 이거 뽑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를 들 때 사람이 심리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뽑았던 것들 다 시험에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옛날부터 제가 뽑았던 것 중에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있잖아요. 요거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또 운수회사의 차고지, 이런 것들 등등이 쭉 있어요. 이제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왜 이런 것들은 별도 합산 토지로 의지하느냐, 이런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자동차 운전학원 가보세요. 운전학원 가면 제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주행 연습장, 코스 연습장 돼 있고 여기 사무실이 있었어요. 제 동네에 제가 군대 제대하고서 이제 얼마 안 되어서 운전면허 따려고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저는 운전면허 없었고 그 운전면허 저 군대 제대하고서 운전면허 따려고 동네 운전학원에 갔더니 지금은 이제 여기가 개발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주행 연습장, 코스 연습장 있고 여기에 가건물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지? 조립식 같은 식으로 건물이 돼 있었더라고요. 지금은 안 그렇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 운전학원에 갔더니 사무실 접수하러 갔더니 그 접수하는 여자가 직원이 접수하는 직원이 제 동네에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에 아는 애였어요. 2년 후배인가 그 여자애였었는데 얘가 이제 여상 같은 데 졸업하고서 거기에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하여튼 오빠 웬일이냐 그러면서 엄청 막 반갑다고 맞아주고 얘가 커피도 빼다주고 친절히 안내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 운전 가르쳐줄 강사분도 소개해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첫날 돌아오면서 있죠. 그러면서 안무개 씨 저기 아는 오빠냐 그러면서 그러냐 그러면서 친절하게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첫날 이렇게 접수하고 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역시 한국 사회에서는 인맥이 최고다. 역시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좋구나 그러면서 왔어요. 그런데 그 운전 배우는데 제가 이제 운전 그 당시에는 1톤 트럭 포토 같은 거로 운전하잖아요. 일종 보통이니까. 클러치 있고 막 그랬는데 어리버리하고 막 제가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처음에는 그분이 그러냐고 그러더니 제가 어리버리하고 그러니까 분위기 안 좋았는데 하루는 운전면 학원 가는데 봉고차 같은데 어떤 아줌마들이 있죠. 방석 안고 가면서 담배 2갑을 사가는 어떤 아줌마를 봤어요. 딱 보고서 저도 육군 병장 제가 제대했는데 딱 저도 눈치를 딱 채가지고 저도 봉사 내리자마자 막 뛰어가가지고 담배 2갑 사갖고 있죠. 제 차례가 돼가지고 제가 조수석에다 위에다 담배 2갑을 딱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타시면서 뭘 이런 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날은 진짜 내가 잘못하고 그래도요. 처음엔 다 그렇죠 웃고 분위기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역시 군대 제대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복학하기 전에 이제 학교 복학하기 전에 그런 생각했어요. 역시 한국 사회에서는 인맥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구나 제가 느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운전학원이요. 이런 거를 보세요.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 주겠다는 정비율을 곱해서 요만큼은 별도 합산, 나머지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니까 종합 합산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거 다 운전하고 하는데 공지 상태지만 이 운전하고 하는데 꼭 필요한 땅이잖아요. 사업용으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영업용으로. 그러니까
자, 자동차 운전하는 토지 같은 것들은 일반적인 것처럼 건축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적 있다는 정보를 곱해서 기준 면적 이내 별도 초과 이러지 않고 일정 면적까지는 다 사업용 토지니까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지상에 건축물이 없어도. 또 운수회사에 차고지 가보세요. 운수회사에 차고지 가면 운수회사에 차고지 가보세요. 가면은 뭐 여기 버스 기사분들 관리하는 컨테이너 박스 하나 있고 공지 상태잖아요. 버스 택시 세워주는. 그러니까 일정 면적까지는 다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다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로 하는 업종이에요. 일정 면적까지 공지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 일정 면적까지는 다 별도 합산 과세하는 토지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아까 공장이 시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을 때 기준 면적 이내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공장이 있을 곳에 있지 않을 때는 일반 건축물의 소속 토지로 봐서 기준 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별도 합산. 그래서 별도 합산은 이런 것도 별도 합산이 됩니다. 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교재 188페이지 3 별도 합산 대상입니다. 먼저요. 본문을 보니까 별도 합산 대상은 과세기준으로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에 건축물의 부속 토지 및 별도 합산 과세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및 좀 밑줄입니다.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 경감되다는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밑줄짝입니다. 여기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어떤 갑이란 사람이 있는 데 있잖아요. 갑이란 사람이 보세요. 동일한 시군 관할 구역 내에 A 상가 토지도 갖고 있고 B 상가 토지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B 상가 토지도 있어요. 그런데 이 B 상가 토지가 만약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재산세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일한 시군 관할 구역 내 A 상가, B 상가 토지를 갑이 소유한다. 소유자별로 가격을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B 상가 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토지다. 자, 그러면은 경감되는 토지다.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어차피 얘는 비과세 면제 경감되는데 얘를 비상가 토지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보게 되면 자, 얘는 별도 합산인데 A상가 토지. B상가 토지도 별도 합산을 보게 되면 A상가 토지와 합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어차피 비과세 면제 경감인 걸. 그러니까 원래 상가 토지지만 재산세가 비과세 면제 경감될 때는 얘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예? 재산세, 원래 상가 토지인데도 비과세 면제 경감될 때는 얘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 A 상가 토지 합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왜 대답이 없어요? 원래 상가 토지는 같은 유형교회, 별도는 별도교회 소유자별로 가격을 합산해서 합친 가격에다가 세율 중에서 과세하자는 재산세를. 그런데 얘가 비과세 면제 경감돼요. 비상가 토지가. 그러면 얘를 별도 합산을 보게 되면 A상가 토지 합산해야 되는데 얘는 비과세 면제 경감인데 그러니까 합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재산세가 비과세 면제 경감되는 토지일 때는 얘를 상가 토지라도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보지 아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1번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봅니다. 양가로 1번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주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거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밑줄인데 이거 중요한 건데 사실은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받을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주인 받지 않고 사용주인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돼 있잖아요. 별도 합산해서 제외하는 거니까 제외한다고 써놓고 거기다 뭐라고 써놓냐면 이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같은 것들은 나중에 따로 정리해드리면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다는 것은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에?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요. 에?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보세요. 이게 무허가 건축물이에요. 그러면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온 건데 보세요. 무허가 건축물이다 그러면 이 무허가 건축물은 없는 토지로 봐요. 이 무허가 건축물은 없는 토지로 봐. 건축물 없는 토지니까 뭐예요? 나대지. 나대지니까 토지용은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그래서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여기서 제외한다는 말은 별도 합산에서 제외하고 뭐로 과세하냐?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에다가 돼지꼬리 땡내에서 종합
합성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나대지로 봐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 표시하시고요. 꼭 알아둡니다. 별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볼게요. 동그라미 1번 공장형 건축물의 속토지. 특별시, 광역시, 군지역 제하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지역에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자, 여기 밑줄입니다.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그 아랫줄 용도적별 정비를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인데 다음에 어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이외 지역이래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떤 거냐면 이 지문이 시지역,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및 시지역의 가론에 다음에 어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을 제외한 시지역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산업단지, 읍면지역이나 산업단지나 이런 데를 제외한 시지역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복잡하게 되어 있죠? 이 말은 그 박스 안에 있는 읍면지역이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런 데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공장 건축물이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적 배를 곱해서 산정한 면적 범위 안에 들어요. 즉 기준 면적 이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공장이 이런 데를 제외한 지역이 있는데 기준 면적 이내니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별도 합산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말이 지금. 자, 그래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 동그라미 1에 따른 공장 건축물 제외하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 바닥면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 말하는 거예요. 일반 건축물이 바닥 면적의 용도적 배를 곱해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밑줄이요.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2번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옆에다가 면적 써놓으세요. 얘는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면 별도고 초과하면 종합이잖아요. 면적만 따집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기역번. 자, 얘네들을 제외한다고 하는데 어떤 걸 제외하냐면 188편이 맨 아래 골프장용 토지와 고부락용 토지 안에 건축물의 부속토지요. 여러분 밑줄이요. 골프장이나 고부락장에 여기가 골프장인데 골프장 내에 여기 보세요. 골프장 내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요 바닥 면적은 별도 바닥 면적의 용도적 따른 조금배를 곱한 요만큼은 별도 나머지는 골프장이니까 고일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공시법에서 배우죠? 주지목, 추정의 원칙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골프장 내에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골프장 내에 있으니까 전부 다 뭐로 가세요? 골프장으로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기역번에다가는 골프장 토지와 고로시장 토지 안에 건축물의 부속토지에다가는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놓냐? 얘는 고일분리예요. 고일분리. 골프장용 토지와 고로시장 토지 안에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고일분리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189페이지 니은번이요.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쭉 밑줄입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해당 부속토지 시가순액의 100분의 2%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쫙 밑줄입니다. 요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건 어떤 거냐면 요거는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요건 어떤 거냐? 마지막 힘을 내서 집중력을 가지시고 한번 봅니다. 요건 어떤 거냐면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뭘 설명드리는 거냐면 예외가 지금 갑자기 일반 건축물 하면서 예외가 막 나와가지고 지금 헷갈리는데 여기 보세요. 이거예요. 자, 별도 합산해서 일반 건축물인데도 별도 합산해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제가 제외되는 경우만 제가 다시 뽑아 드릴게요. 먼저 금방 나왔네요.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 내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골프장 내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그냥 골프장으로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고일분리로 과세합니다. 고일분리로 대상 토지로 골프장 그냥 토지로 주지목 추정의 원칙 이런 것처럼. 근데 여기 봅니다. 지금 또 하나가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있죠?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 무허가 건축물은 없는 토지로 봐가지고 나대지니까 뭐로 과세한다고 금방 제가 알려드렸었어요? 시험에 이거 중요한데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 무허가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는 건축물의 속토지는 뭐로 과세한다고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이제 본 건데 여기 보세요.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보세요.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그 부속 토지의 토지 시가 표준액에 부속 토지 시가 표준액에 자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들.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부속 토지 시가 표준액에 2%도 미달해요. 2%에 미달해. 100분의 2. 2%보다도 더 적어요. 자 이럴 때 얘기입니다.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부속 토지 시가 표준액이 2%도 안 된다? 저해 건축물인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업지역을 가다 보면요. 건물들 사이에 빌딩들 사이에 공지가 있어요. 공지가 있습니다. 빌딩 사이에 공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나대지 상태로 그냥 놔두면 보유세 부담이 되니까 사람들이 건물을 세워요. 자, 건물을 세우는데 이 토지 가격은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만약에 자 1,0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로 그러면 보세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이 2%예요. 10억에 2%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10억에 2%면 얼마예요? 10억에 2%. 아 진짜 다시 1억에 2%면 200만 원이고 10억에 2%면 2천만 원이잖아요. 자 2천만 원이에요. 그럼 보세요. 건축물의 가격이요. 이 부속토지 가격의 2%에도 안 돼요. 그러면 자 사람들이 보세요. 만약에 이런 규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나대지 이거 옛날에 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60%로 중과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2000대 중반에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그냥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양도세가 60%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지금도 비사업용 토지는 10% 할증하고 양도세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특히 60% 할증하니까 엄청났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도 10% 할증하지만 그러면 그 나대지에다가요 허름하게 건물 블록 같은 거로 대충 건물을 세워요. 지어요 건물을. 그래서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지어놓으면 거기다가 이제 뭐 저 사업자 등록할 거 아니에요. 그 건물에서 뭔가 회사를 뭐를 장사를 해요. 그러면 이게 상가니까 그 토지는 상가 부속 토지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비사업용 토지 60% 세율을 적용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렇게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그때 실무에 나가는 제자분들이 저한테 전화 오죠. 교수님, 그 수업 시간에 배운 거 있잖아요. 그 건물 가격하고 그 토지 가격이 그 몇 프로죠? 몇 프로 하면서 물어보고 막 그러는데 이게 옛날에는 5%였다가 3%였다가 지금 2%로 바뀐 건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 토지가격이 2% 미달해. 그러면 이런 1천만 원짜리 건축물을 위해서 10억짜리 토지가 부속 토지로 존재한다? 토지 효율적인 이용이 아니라고 봐요. 그럴 때는 이런 저역 건축물은 없는 토지로 봐. 건축물 없는 토지니까 이게 뭐가 된다? 나대지. 자, 그러니까 나대지니까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하고요. 근데 여기를 보세요. 이 저역 건축물 바닥 면적은 뭐가 되냐면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해요. 바닥 면적은. 그래서 저역 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 합산하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뭐가 되냐? 종합합산이에요. 그래서 거기 교재에 189페이지 동그라미 니은번 있잖아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해당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도 숫자를 밑줄이고 미달하는 건축 부속토지 중 바닥 면적 거기다가 돼지꼬리 땡야에서 별도 써놓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에다가 땡땡 해놓고 거기다가 종합합산 이렇게 써놔요. 종합.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역 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되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써놓고 나중에 또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은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무건축물의 부속토지 뭐가 된다고요? 종합. 그 다음에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 2% 미달할 때 저역 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된다? 종합합산. 이거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용도지역에 따른 정비율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일반 주거지역, 공업지역 4배 밑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3배요. 혹시 모르니까 그냥 상업지역은 3배다 이렇게. 아까
상가가 상업지역에 있고 바닥 면적이 200이면 그리고 전체 부속 토지가 1000제곱미터면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지역에 따른 정비를 곱한 2, 3은 6 별도 기준면적이니까 전체 1000에서 600 뺀 나머지는 기준면적을 초과 면적이니까 뭐가 되고 종합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나중에 계속 연습합니다. 자 그러면 됐고 그 정도만 보시고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 필수 예제 문제 한번 볼게요. 189페이지입니다. 상업지역에 소지하는 영업용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이고 그 부속 토지가 1000제곱미터인 경우 별도 합산 면적, 토지 면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별도 합산 면적은 기준 면적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 면적 2일 때 별도인데 기준 면적 어떻게 계산해?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지역에 따른 정비를 곱해요. 상업지역이니까 몇 배예요? 3배. 150에 300이니까 얼마입니까? 450제곱미터는 별도 합산 면적이고 자 종합 합산 면적을 물어봤다 그러면 1000에서 450 뺀 나머지 얼마? 550제곱미터가 뭐가 되는 거고 종합 합산 면적이 되는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구합니다. 문제. 이런 문제는 할 수 있어야 돼요. 190페이지 봅니다. 190페이지 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 토지 봅니다. 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 토지인데요. 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 토지란 과세기준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 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부속 토지입니다. 미출자격. 특이하게도 있잖아요. 철거 멸실됐어요. 건축물이. 그럼 나대지 상태니까 종합합산 과세할 것 같은데 희한하게 6개월 내에는 뭐로 과세한다고요? 별도 합산상 토지로 과세해요. 철거 멸실된 주택이나 건축물의 부속 토지라. 6개월 내에는 뭐로 과세한다? 별도 합산상 토지로. 특이하니까 좀 봐둡니다. 나대지 상태인데도 6개월 내에는 철거 멸실됐는데도 종합합산 과세하지 않고 별도 합산 과세한다는 거 미출이요. 그 다음에 3번에 별도 합산 과세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요. 별도 합산상 토지로 의지하는 토지인데 자동차 운전하고 운영 토지, 운수회사의 차고지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업종의 특성상 저랑 같이 쭉 이제 볼 건데 업종의 특성상 이 업종은 실내에서는 곤란해요. 이게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한 업종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 한번 볼게요. 차고용 토지, 보세 창고용 토지, 시험 연구 검사용 토지, 물류단지 시설용 토지 등 공지 상태나 해당 토지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 업무 하는 데 필요 있어서 그러니까 공지를 필요한 업종들이에요. 대부분.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양가로 2번에서 박스 안에 자, 차고용 토지요. 밑줄. 자동차 운전하고 운영 토지 밑줄이요. 업종을 상상해 보세요. 공지를 필요한 업종을. 보세 창고용 토지. 업종을 상상해 보고 공지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등의 야외 전시장용 토지. 공지해야 되죠? 전시하려면 야외에. 또 종자 생산용 토지요. 종자 같은 거 생산하려면 그 공지에다가 뭘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심화해서 이제 별도 합산상 토지로 의제 보는 토지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1번은 금방 봤고요. 1번은 차고용 토지인데 세 번째 줄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필요 없어요. 세 번째 줄 중간에 차고용 토지 밑줄. 그 다음에 2번에 세 번째 줄 건설기계, 주기장, 5개 작업장용 토지 밑줄이에요. 세 번째 줄. 자, 여러분 보세요. 포크레인이나 불도저 같은 것을 고치거나 이걸 수리하거나 대여하는 업이에요. 그런데 포크레인, 불도저를 우리 학원이 있는 5층에서 합니다. 이거 대여하거나 포크레인 같은 거 고쳐주는 그 업을요. 그래가지고 손님이 오면 불도저 5층으로 올려주세요. 5층으로 딱 불도저를 여기다 올려. 네? 포크레인을. 그래가지고 여기서 고쳐가지고 자 받아요. 던질 거야 하는데 어떻게 될 거예요? 여기는 못 하잖아요. 그런 거는 공지해야 되잖아요. 공지에서 포크레인 불도저처럼 고치고 하려면 공지가 필요하니까 이런 업종들입니다. 또 191페이지 3번에 보면 자동차 운전학용 토지 밑줄 나왔네요. 이거. 그 다음에 4번에 첫 번째 줄 끝에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용 토지. 뭐 같은 거 쌓아놓고 이런 거 하는 거 다 공지를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쭉 이런 것들이에요. 쭉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12번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요. 우리가 그냥 지목이 묘진 토지는 비과세하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는 무슨 공원묘지 있잖아요. 그런 공원묘지 같은 이런 것들은 다 사업용 토지잖아요. 돈 주고 묘 쓰고 공지에다가 묘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법인묘지용 토지는
이게 별도 합산가사입니다. 사업용 토지 가사. 이런 것들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그 외에도 더 있지만 나머지는 나중에 볼게요. 요 정도, 이런 것들이 그냥 자동차 운전운수소의 차고지 같은 이런 것들이 별도 합산이라는 거. 공지를 필요한 업종들은 일정 면적까지는 공지 상태지만 별도 합산가사입니다. 192페이지 4번 종합합산 대상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볼게요. 종합합산은 본문을 볼게요. 분리대상 별도합산 비과세 과세면적 경감되는 토지를 제외한 다음의 토지는 종합합산이다. 하여튼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으면 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이에요. 다 배운 것들이에요. 공장은 앞 동네 어디로 돼 있던 기준면적을 추가한 공장 용지는 뭐가 된다고요? 종합합산. 그래서 공장 용지 중 기준면적을 추가한 토지 밑줄이요. 제목만 아셔도 돼요. 193페이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면적을 따지는데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고 추가하면 볼 것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종합합산. 제목만 아셔도 돼요. 3번 분리대상 이외의 소유 농지요. 양가로 1번 개인이 수여하는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농지는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농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종합. 양가로 2번 농지는 위치를 따지는데 있을 곳에 있지 않은 농지요.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는 농지요. 밑줄이요. 있을 곳에 있지 않은 농지 밑줄.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농업법인 같은 이런 종농 매상에 속하지 않는 일반적인 법인이 수여하는 농지 같은 거, 일반적인 법인이나 단체가 수여하는 농지 종합. 4번이요. 목장은 위치 면적을 따지는데 있을 곳에 있지 않는 목장. 양가로 2번 기준 면적을 추가한 목장.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고요? 종합합산 대상이 된다. 그 얘기예요. 있을 곳에 있지 않는 목장. 기준 면적을 추가한 목장. 이런 거. 5번 임야는 종중수 임야라든가 법에 열거된 그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임야는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종합이에요. 자, 중요한 건 6번 밑줄입니다. 나머지는 다 1번부터 5번까지 다 배운 거고요. 6번 밑줄입니다. 지상 정착물이 없는 나대지 밑줄입니다. 잡종지 이런 거 밑줄이요. 그 다음에 194페이지 7번에 가액미달 건축물의 부속토지 봅니다. 아까 봤었어요. 주택 공장군의 건축물, 고급 학생 건축물, 골프장 내 건축물과 별장용 건축물, 2회 건축물로서 여기부터 붙이죠. 두 번째 끝에 건축물의 시가 순액이 해당 부속토지 시가 순액의 1%도 미달하는 저 건축물 부속토지 중 건축물 바닥면적은 별도고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나대지로 봐서 건축물을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그랬잖아요. 아까 건축물의 시가 순액 부속토지 시가 순액 2% 미달한다. 이거 종합합산입니다. 건축물은 나대지로 봐가지고 저 건축물 없는 나대지로 봐서 종합. 그랬잖아요. 바닥면적은 뭐가 되고 별도. 요거. 그 다음에 8번 중요한 거예요. 7번, 8번 별표십니다. 7번, 8번 별표시고 8번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무건축물의 부속토지도 건축물 없는 나대지로 봐서 뭐가 돼요? 종합합산이에요. 그 다음에 잡종지 밑줄이에요. 그래서 나대지, 잡종지 원칙 얘네들은 고양이 뭐예요? 종합합산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것들 나대지, 잡종지와 함께 7번, 8번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배운 것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기출 체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심화의 그 신탁토지, 재산토지 합산 방법도 시간은 됐지만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오늘 요까지는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거기 신탁재산토지 합산 방법 봅니다. 중요한 건데 이것도 별표시합니다. 시험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 대상 토지 합산 방법. 1번이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한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밑줄이요. 당연하지. 수탁자 고유토지와 신탁토지가 동일한 시군관할 구역 내에 있다고 종합은 종합,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2번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위탁자별로는 합산합니다. 밑줄이요. 자, 갑이라는 위탁자가 A 상가 토지와 A 토지와 A 다시 토지를 신탁하면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하냐? 합산해. 근데 수탁자 고유 토지와는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시공하는 구역에 있어도 신탁 토지하고 수탁자 고유 토지를 왜 합산해요?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신탁 토지는 수탁자 고유 토지와 신탁 토지 서로 동일한 시공하는 구역에 있을 때는 합산한다고 바꿔요. 주의하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왔습니다, 이제. 기출 체크 봅니다. 1번 문제 풀어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그랬습니다. 1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안에 임야예요. 자, 여러분 법 나왔잖아요. 무슨 지정문화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니까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이런 임야는 뭐 한다? 분리과세입니다. 2번이요.
국가가 국방상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군의 토지입니다. 그러면 공장 용지 중에서 이런 것들은 또 역시 공익적 목적의 냄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빵2% 절불가해서 합니다. 3번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받을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아니한 공장 건축물에 속한 토지. 무건축물에 속한 토지는 건축 나대지로 봐서 뭐가 된다고요?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에 몇 번 나왔고 항상 강조드리는 거예요. 무건축물에 속한 토지는 뭐가 된다? 종합. 3번이 정답이네요. 답이 쉬웠습니다. 4번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는 환경지관이면 이면은 법 나오고 지구 구역내이면 뭐가 된다고요? 분리. 5번 개발제한구역 및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 나왔죠?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면 법 나왔죠? 지구 구역내이면 뭐가 된다고요? 분리. 그래서 종합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답 쉬웠습니다. 이건. 2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25회 때 문제인데요.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상 구분, 종합, 별도, 분리상 같은 것으로만 묶인 거 그랬습니다. 첫 번째, 1990년 5월 32일 전부터 종중소유 임야, 종중소유 농지 이런 건 뭐가 됩니까? 분리, 그죠? 거기다 분 써놓고 분리. 니은번 체육시설을 지용하는 법률에 따른 회원적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는 이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아까 별도합산에 나왔던 별도합산상 토지를 의지하는 토지예요. 이거 아까 쭉 있는 것들 중에 하나였는데 회원적 골프장은 고일 분리인데 회원적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토지 중 원형에 보존되는 임야 분리입니다. 별도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과세기일년제 염전으로 실제 사용한 토지,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는 뭐였어요? 빵2% 절분리였죠? 공장, 염전 이런 거 빵2% 절분리. 자, 분리입니다. 니을번 도로교통법에 등록된 자동차 운전하는 용 토지는 뭐예요? 건축 나대지 공지상태지만 일정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 상태로 의지하죠? 자동차 운전하는 용 토지, 운세 차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역하고 디귿이 분리입니다. 확실해요. 근데 기역 디귿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니은하고 리을이지 뭐. 얘네들이 별도입니다. 니은하고 리을은. 그래서 골랐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어려웠지만 이런 것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고요. 오늘 토지용 구분을 쭉 제일 저기 한 걸 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재산세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재산세 비과세라든가 그 다음에 재산세 비과세 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재산세 다음 시간에 다 보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1, 2월 달에도 그렇고 계속 봤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공부했던 것들이라 쭉쭉 넘어가서 재산세 다 보고 종부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